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7토 18164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 수령자,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급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 제공 행위와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수범자는 정보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의 정도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 수령자 이하 수범자라 한다. 수범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 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당해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정보 제공 행위와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인식 여부는 제공 대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 제공의 목적과 동기, 정보 제공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관한 정보 제공자의 인식, 정보 제공 시점과 이용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정보 이용 행위의 태양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타인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제174조 제1항에서 타인에 관한 제한 또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타인과 정보 전달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처벌 대상인 정보 제공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제1차 정보 수령자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범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금지 행위의 태양 중 타인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한편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변질 가능성을 이유로 입법자가 제한하지 않은 타인의 개념을
문헌보다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변질되었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 해당성 요건 판단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 개념을 정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자본시장법이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상장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증권 거래에 있어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 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등 수범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상장 법인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선고 2015도 13830 판결 사건명 의료법 위반 판시사항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 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선고 2017도 18291 판결 사건명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판시사항 1.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의미.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 판결요지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 절차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법원은 형법 제62조의 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시사항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당해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 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 명령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 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에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데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호관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항은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호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데 이어 제8호에서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관찰법 제62조는 제2항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으로 위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선고 2020도 10806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판시사항 의붓 아버지와 의붓 딸의 관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 아버지와 의붓 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